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미화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하나투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. 하나투어는 코로나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 최대 아웃바운드, 우리나라 국내,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외국에 여행을 보내는 데 있어서 1등 아웃바운드 여행사였습니다. 그만큼 이 뭐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이 하나투어를 통해서 비행기표를 산다든가 아니면 여행 패키지를 이용한다든가 이러한 하나투어의 서비스를 받고 해외여행을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던 것이죠. 그만큼 이 하나투어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고 나름대로 이쪽 여행사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대단한 하여튼 회사였습니다. 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완전히 여행업계 전체가 그러니까 하루 한 번 완전히 그냥 셧다운을 해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죠. 그러면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2019년 그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경영권이 매각이 됐습니다. IMMP라고 상업펀드의 창업주들이 그 주식을 매각을 했죠.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증자를 받으면서 이 경영권을 넘겨줬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상업펀드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이를 통해서 그 지금 현재는 온라인 여행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을 줄이겠다고 했고 또 코로나 그 팬데믹 기간에 자연스럽게 이 대리점들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. 그런 면에서 하나투어 본점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수익성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게 그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. 이 사업 구조조정이 이런 여행업계에서는 대부분의 이 지점들이 독립 채산제를 갖고 있으면서 그 나름대로 자신들이 이 손님들을 본점에다 소개시켜 주는 데 있어서 받아가는 수수료율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구조였었는데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러한 여행업계의 고질적인 좀 나눠먹기식의 이런 구조들이 많이 사라지게 됐죠. 즉 이 하나투어 본점에서 직영점을 하든지 직영 대리점을 하든지 아니면 이 기존의 그 독립 채산세를 갖고 있던 독립 영업법인들은 대부분 다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.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. 자,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.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투어의 그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IMMP가 최대주주로서 16.68%를 갖고 있고 창업주인 박상환 회장과 관이석 부회장이 이 둘이 합쳐서 한 10% 정도를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IMMP가 경영권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2대 주주와 3대 주주와 협의를 하도록 이게 뭐 처음에 이제 자신들의 경영권 매각을 할 때 그런 협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협약이. 그래서 IMMP도 2대 주주와 3대 주주와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이 풍문조회가 들어갔을 때 그러한 답변이 나오기도 했죠. 자,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여행 알선 서비스가 주력입니다. 이쪽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91.17%의 매출이 이 여행 알선 서비스에서 발생했습니다. 그 외의 사업들은 대부분 좀 지지부진하고 이 코로나 시기에 벌였던 그 호텔업이나 면세업은 거의 뭐 사업을 포기하다시피 했죠. 아예 이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매출 외형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걸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봐서는 코로나 팬데믹 때 발생했던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를 대부분 다 떨어내고 이제는 수익성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내년까지 이런 실적 개선이 올해 이제 계속 이어진다면 그 하나투어에서 IMMP가 매각을 할 때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IMMP가 갑작스럽게 이제 경영권 매각에 대한 소문이 시장에 돌았습니다. 이제 그렇게 급하게 서둘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이 IMMP가 최대주로 있는 하모니아 1호 유한회사가 지금 이 유상증자를 통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하나투어의 최대주주로 16.68%를 갖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최대주주로 올라 있고 창업주인 박상환 회장과 권희석 수석 부회장이
그 2대 주주와 3대 주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국민연금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꾸준히 지금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.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국내 언론사를 통해서 이 최대주 지분 매각에 대한 풍문 조회가 들어갔고, 이에 대해서 IMMP와 2대 주주, 3대 주주 간에 이 협의를 통해서 이 경영권 매각에 대해서 뭐 검토를 해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 공시가 나왔고, 이거는 1개월마다 재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난해 연말 이후로 계속 지분을 늘려서 8.64%까지 지분을 늘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2월 말에 작성되고 3월 달 중에 이 보유 지분을 낮추거나 한 것 같지는 않은데, 왜냐면 아직까지 이제 4월 달이 됐는데도 국민연금의 지분 변동에 대한 공시가 없습니다. 이런 걸 봐서는 국민연금은 여전히 8.64%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하나투어는 지난 3월 달 이제 이 풍문조회가 들어왔을 때 이후로 주가가 폭락한 걸로 나오는데, 그 폭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원달러 환율에 있습니다. 원달러 환율이 지난 3월 초순부터 해서 지금 오르기 시작해서 단기간에 지금 1310원에서 지금 1400원대 터치까지 단시간에 올라간 겁니다. 거의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급등을 한 것이라,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전 세계 다른 그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평가절하된 그런 화폐이기도 하죠. 그래서 그 부랴부랴 지난 엊그저께 1,400원을 터치한 다음 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구두 개입에 직접적으로 나섰고, 지금처럼 급격하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려면 이건 실질적으로 외환보유고를 동원한 시장 개입을 직접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. 이 시장 조작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정부든 또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 실질적으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 환율이 변동되는 것을 보면서 그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거는 구두 개입으로 이제 그 투기꾼들이, 환투기 세력들이 포기하고 차익 실현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점과,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그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실력 행사에 들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지금처럼 시장 내에 다른 이벤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향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환율이 움직이는 건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4월 달 말에 발표될 이제 그러니까 5월 초죠. 4월 달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줄었는지, 이 정도면 한 100억 달러 넘게는 썼을 것 같은데요.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,100억 달러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쉽사리 이 시장 계획이 잘못했다가는 4천억 달러가 무너질 수 있어요. 이게 좀 불안한 거죠. 네. 자, 하나투의 주가가 아까 보셨다시피 그 3월 말에 경영권 매각에 대한 소문이 돌았을 때 주가가 아주 급락했습니다. 근데 그도 가만히 보실 걸, 지난해 11월 달, 그때 이제 10월 달에 이제 10월 20일 날 4150원 최저점을 찍었는데요.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이게 지난 3월 25일 날 76,600원까지, 즉 이 기간 동안 웬만해서는 주식을 사서 손해를 안 봤다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투어를 매수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수익이 난 상태고, 그런 투자자들이 이 경영권 매각이라는 불확실한 사정을 만났을 때 일단은 차익 실현에 그 대규모로 나선 거죠. 그리고 나서 거기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더 직접적으로 이 주가 급락을 부추긴 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. 왜냐면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하나투어는 우리나라 최대 그 한국인에 대한 그 아웃바운드 여행업을 하는 회사입니다. 즉 해외로 송출하는,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 여행을 주선하고 또 알선하는 그런 서비스로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강할 때 국민들이 해외여행이 많아지고, 원화가 약세로 돌았으면 해외여행이 확 줄어듭니다. 이거는 워낙 이 여행 상품 자체도 비싸질 뿐더러
우리가 지불해야 될 원화가 이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여행 상품이 비싸졌다고 느끼는 거죠. 그런 면에서 이 하나투어의 주가 급락은 이 단순히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이 경영권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원달러 환율에 의해서 더 민감하게 작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시장에서 그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좀 소폭이지만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죠. 거기다가 이 하나투어의 지난 2023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한 74,000원 정도로 평가됩니다. 근데 74,000원까지 가지는 못했고 7만원대에서 뭐 주가가 이제 그 경영권 매각 소식과 함께 이제 급락을 하게 된 거죠. 항상 이 주가가 그 가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돌아설 때는 그 돌아서는 적당한 이유를 시장이 되게 되는 거죠. 그게 바로 경영권 매각에 대한 그런 풍문조회였습니다. 왜 하필 그 타이밍에 풍문조회에 대한 매각 그 풍문조회 공시가 들어갔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가가 7만 원대에 도달한 것에 대한 이 차익 실현 욕구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이 팔 명분을 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지금 4월달 들어와서 주가가 계속 하나투어 주가가 흘러내린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급작스럽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그 해외 여행객들이 급감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하나투어의 그 사업적 이 뭐랄까요 사업의 특성상 이 원달러 환율에 민감하게 실적이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종목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